자, 여러분들 교재 71페이지에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정보망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번 보면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3년간 보관할 의무 없다. 자,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줘야 돼요.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중개계약 시 유상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보수 청구는 인정된다. 자, 중개계약할 때 보수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청구권 인정이 되죠. 이건 중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3번에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일반 중개계약 작성한 경우 의뢰인은 다른 계약 중개 중개를 의뢰할 수 없다. 자, 3번이 틀렸는데요. 여러분들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을 보면 자,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업중개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4번에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자,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중개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국토교통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이 되는 서식자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국장이 표준 서식자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거래계약서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일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을 사용할 의무 자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 개업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 썼어도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업중개사한테 의뢰할 수 있다 그랬죠. 다른 데 다 의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면 의뢰한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 자체는 아예 의무가 없고요. 자,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중개사 준수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자, 의뢰인은 요청할 수 있죠. 자,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히 해서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 일반 중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4번이 틀렸네요. 5번에 개업중개사가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된다. 자, 일단 일반 중개 계약 부분에서 보면 일단은 정보망에 공개할 의무 자체가 일단 없죠. 자, 그래서 답은 일단 옳은 것들은 2번이 옳은 것에 해당되죠.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개업중개사 A는 매도의뢰인 B와 5개월간 전속중개계약 체결했고 B의 요청에 의해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자, 일단 5개월 할 수 있어요. 약정에 의해서. 약정이 없다면 3개월이지만 약정을 한다면 5개월, 6개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그랬죠. 자, 1번은 맞는 내용. 이번에 개업중개사 C는 중개인 D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거래정가에 대한 중개보수 기재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볼까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에 대한 계약서 기재사항 있죠? 기재사항은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전개했던 보수, 그 다음에 또 준수사항, 위거 수준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규모가 꼭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시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보수 들어갔죠. 3번에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에 의하지 않냐고 전속중개를 차렸던 이유로 개업중개사 E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했다. 3개월. 자,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 써야 되고요. 이거 3년간 보관해줘야 돼요.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개업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체결할 때 계약서를 몇 년간 보존? 3년간. 자, 그 다음에 개업중개사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전 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기사항이다. 자, 임대차 할 때는 거래 예정 금액은 일단은 공개사항이죠. 그런데 공시지가는 공개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상사중개기업 일종의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은 맞는데 상사중개계약인 민사중개입니다. 이거는 총칙 부분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네요. 이번에 현행 공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중개 체결을 의무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요식계약이다. 전속중개계약은 불요식계약입니다.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을 구분하는 것은 효력을 갖고 구분해요. 만약에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썼을 때 그 전속중개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면 요식계약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썼을 때 이때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만 해놨지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 유효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식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판례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고 하여 중개계약을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중개계약은 뭐와 유사하다?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에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 일단은 뭔가가 이상하게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은데요. 뭔가가 짝이 안 맞아 버리죠. 자, 여기서 보면 의뢰인은 개업공개사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앞뒤가 바뀌어 써야 돼요. 개업공개사는 여기다 의뢰인은 그 다음에 의뢰인에게 이걸 개업공개사에게 이렇게 해줘야지만 맞는 내용이죠. 5번에 최근 판례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계약 자유원칙상 내용 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사이므로 중개계약 시 개업공개사 의뢰인 간의 합의로 법정 중개보수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자, 일단은 무조건 법정보수 범위 내에서 받아줘야 돼요.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합의에도 상관없어요. 합의에도 이 법에 당연히 위반됩니다. 자, 5번에 다음 내용은 전속중개계약의 체결과 그 이후의 과정을 열거한 것이다. 그 순서가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일단 7일 이내 정보물 공개, 그 다음에 의뢰인에게 정보물 매물 확인서 제출 이런 거 있는데요. 자, 전속중개계약 부분에서 보면 일단은 디귿의 특정 개업공개사에게 전속중개 의뢰해서 계약 체결하죠. 그리고 니을 계약 체결했으니까 전속중개계약서 두 통 작성해서 교부하죠. 그리고 기업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으니까 7일 이내 정보망에 물건 정보 공개하죠. 그 니은 공개했다면 공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줘야죠. 니은. 그 다음에 또 이제 2주일에 1일 이상 문서로다가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 완성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줘야 돼요. 이건 정보망과 전속중개계약을 같이 연결시켜 놓은 부분인데요. 의외로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조심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 원칙이나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3개월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3개월이죠. 그런데 약정이 있다면 3개월 이내도 할 수 있고 3개월 넘어서 5개월, 6개월도 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일단 틀린 부분이네요. 자, 이번에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간 보관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돼요? 서식 관련 위반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그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 완성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하라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서에서 업무하게 했습니다. 양도대한 거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 이렇게 되죠. 전속중개계약 끝난 다음 날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중개론에 대하여
보수 청구권을 갖는다. 자, 끝난 날의 다음 날, 계약이 끝난 날 다음 날에 그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해줬어요. 그 당연히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끝났지만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서 거래가 됐으니까 당연히 보수 청구권을 갖죠. 7번에 보면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기 위해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정보망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할 의무는 없고요.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일간신문에 공개하면 되겠죠. 이번에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개사라도 지정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수 있지만 거래가 완성되면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주지 않아도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든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든 그거는 정보망과는 별개입니다. 이 정보망과 별개죠. 그럼 정보망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용할 때는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를 해줘야지만 되겠죠. 3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을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망에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왜? 일간신문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개사는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일의 1 이상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한 개업공개사는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일의 1 이상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전속 중개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거죠. 5번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복하여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보죠. 여기서 보면 일반 중개계약 체결한 의뢰인이 일반 중개계약서 했습니다. 다른 개업공개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문구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7번엔 2번 부분. 정보망은 별개라고 그랬습니다. 8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면 물건을 공개해야 된다. 다음 중 공개사법령상 규정된 공개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공개 사항이 해당되어 도로 및 대중교통 수행 연계성, 시장 학교는 근접성 해당되고요. 벽면 도배 상태 해당됩니다.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을 조세 종류 세율. 요 4번은 확인 설명 사항이고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 정보 공개 사항 해당이 안 됩니다. 그다음 5번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건축 용도 등 중개로 특정해서 필요한 사항, 이것도 공개 사항에 해당되죠. 확인 설명 사항과 확인 설명 사항인데요. 확인 설명 사항에만 있고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 사항이 없는 게 있습니다. 중개보수,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금액, 산출 내역, 산출 내역. 이거는 확인 설명 사항에만 있고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 사항이 없습니다. 또 금방 문제 풀었던 거, 또 권리취득 조세, 권리취득 조세. 이것도 당연히 확인 설명 사항에만 있고 머리는 없다. 여기 지금 확인 설명 사항에만 있고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 사항에는 없는 내용. 저 두 가지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꼭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공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을 했어요. 벽면 도배에 있고요. 권리 관계 사항에서 권리 주소 성명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도로, 대중교통, 오수, 폐수. 이거는 다 해당이 되죠. 니은 빼놓고 나면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되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짝진 것은. 기억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계약서, 서식,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표준서식, 일반 중개계약서 사용할 의무 없어요.
자, 이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중개유효는 3개월이다. 니은은 맞는 거네요. 약정이 없다면 3개월,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대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개에서는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55 1번이네요. 자, 11번 문제 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 A와 전속중개계약을 썰을 작성하여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개업공개사 갑의 행위 중 전속중개계약서 상의 준사해야 하는 개업공개사 의무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갑은 A로부터 15년 6월 1일 상가건물 매각을 받고 6월 7일 건물에 관한 정보를 정보망에 공개했다. 1일 날 의뢰받고 그 다음에 또 6월 7일 날 공개를 했죠. 이거는 일단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나서 7일이네 일단 됩니다.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갑은 6월 8일 건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A에게 서면을 통지했다. 공개했다면 공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갑은 6월 12일 1차로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A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다. 2주일의 1회 이상 범위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또 4번에 개업공개사 갑은 의뢰받은 건물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 이를 정보 공개 시 공개했다. 공개할 사항이 해당되죠. 자, 5번에 유효기간 중 의뢰인 A가 다른 개업공개사 을에게 중개를 의뢰했으므로 위약금으로 중개보수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수령했다. 자, 5번이 일단 틀린 건데요. 그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공개사 때 의뢰하여 뭐 됐을 때 거래가 됐을 때요. 의뢰하여 거래가 됐을 때 이때 위약금 받는 것이지 의뢰만 한 상태면 위약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12번 다음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설명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면 아니 된다.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 공개해야죠. 공시지가는 임대차는 공개하면 안 된다. 공시지가 임대차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권리자 주소성 인적사항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공개하면 아니 된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거래증금은 공개해야 한다. 자, 거래이전금은 공개사항이죠. 의뢰인이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때는 비공개 요청한 경우는 공개하면 아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개업공개 하나여 중개대상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자, 일단은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공개사에게만 뭐 하는 거다. 의뢰를 하는 거죠. 자, 기억은 일단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당사자 간의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 유효기간은 6개월 난다. 자, 약정이 없다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 개업공개사는 중개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의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것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대상을 의뢰하여 거래한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 지불 의무를 진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기억, 디귿, 리을, 니은 빼놓고 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자, 몇 개인가 하는데요.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물건 정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물건 좀 공개하라 그랬죠.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고 상대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맞는 내용. 개업공개사는 임대차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경우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자 인적사항 등 권리관계사항 공개해야 한다.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디귿에 전속중개의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이며 약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디귿 일단 맞는 내용. 리을에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대통령여 전은
전속중개계약 서약이다. 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과 관련된 부분이죠. 서식과 관련된 것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가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공개할 사항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등이 포함된다. 자,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 공개사항에 해당이 되죠. 비읍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물건 정보를 공개한 때 지체 없이 구두로 통보한다. 구두가 아니고 뭐예요?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면 되죠. 자, 15번 문제 보죠.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시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의뢰인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된다. 자, 일단 협조 의무가 있죠. 이번엔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대상물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 의뢰할 수 없다.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3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 줘야지만 된다. 성실 조항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일반 중개계약 작성할 때 위치 규모, 거래전 가격, 보수, 준상 기재하도록 하고 있죠. 자, 아까 한번 살펴봤던 겁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의뢰인이 중개의 내용을 명확히 해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16번 일반 중개계약서 및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려고 한다. 옳은 설명은 전속중개계약 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반 중개가 작성할 수 있다. 전속은 무조건 전속입니다. 1번 틀렸죠.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여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달하는 경우 등록된 인장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당연히 등록된 인장 사용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일반 중개계약서의 경우 중개인은 명확하게 해서 의뢰인이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자, 의뢰인은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자, 4번에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의뢰인 교부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3년간 보관한다. 일반은 보관 의무 3년 보관 의무 없죠. 전속만 3년. 유예기간은 3개월 내에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서식에 있는 내용으로서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자, 서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요건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17번에 보면 국내사법령상 개업공개사 토지 매각을 전속 중개를 받아서 할 때 기록할 사항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거래규제 공법상 소재지 면적 지모 현재 용도 지역지구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다 기재합니다. 자, 성명 주소 성 날인 생년월 전화번호 있고요. 자, 권리에 관한 사항과 거래 가격이 아니라 중개 의뢰 가격. 자, 서식에 있는 거예요. 서식에 보면 중개 의뢰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만 부분 보죠. 자, 다음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 설비 갖춰야 되고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해야 되고요. 자, 4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정보를 가입 신청한 개업공개사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특별시공시 도에서 각 30인 이상 개업공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신고한 부가통 사업자일 것 이렇게 했죠. 그러면 4번에 한번 보세요. 4번에 보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특별시 광역시도에서 각 30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일단 2개 이상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4번에 보면 2개 이상 요게 들어가줘야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19번 다음 중 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망은 전속중개계약이 도입되면서 같이 도입된 제도로서 상호 보완적 관계다. 자, 지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전속중개계약 이 제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 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소 확립 이렇게 되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정보망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중개계약 체결한 경우 이용할 수 없다는데요. 전속, 일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거래정보사업자에 지정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이어야 한다.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 기본적으로 이어야지만 되는 건 기본적인 조건이죠. 거래정보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한다. 이런 규정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자 디귿과 리을이 틀린 것이요. 자, 20번 문제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정보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한 물건을 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자 일단 보죠.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의뢰받는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자 이것도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정보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사는 안 된다. 공개 금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차별적으로 공개사는 안 된다. 공개 금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거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의뢰인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이렇게 해줘야지면 돼요. 이번에 시도지사는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지 않고 정보망을 운영한 때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자 정보망 운영하면 지정 취소 그 다음에 또 500만 원의 과태료 운영규정 위반은 지정 취소할 수 있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분이죠. 자 그래서 3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4번에 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개업공개사 1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포함된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또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자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되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위반하면 일단은 등록 취소될 수 있다 아니고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보망 이용 체계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괄호안에 들어갈 순서대로 들어갈 내용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일단 보죠. 가장 위에 매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매도 의뢰하죠. 개업공개사가 괄호 1번 정보망의 물건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매수 의뢰인이 매수 의뢰하죠.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돼요? 2번 정보 검색하죠. 그리고 맞는 물건이 있다면 매수 개업공개사가 물건을 소개하겠죠. 3번 그리고 매수 의뢰인이 오케이 하면 매수 개업공개사는 매도 개업공개사에게 매수인 있으면 연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는 또 매도 의뢰인에게 매수인 발생을 통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죠. 매도 개업공개사 이 절차죠. 이거는 절차도 3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22번 문제 보죠. 다음 중 거래정보망 운영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운영규정 내용에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한 때 정보망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일단 운영규정 위반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한 후에 국토부 승인받아야 된다. 자 3개월 이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해서 승인받아라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변경허가할 때 승인받고 만약에 승인 변경 승인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운영규정 내용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23번 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의 지정권자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인 협회 정보망에 가입하면 자 전속이든 일반이든 다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1인 상품은 지정 요건이고요.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라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업무정지. 자, 법인은 거래정보 사업자 해산으로 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청문을 실시한다. 해산으로 사망해산은 청문 대상 자체가 아예 아니죠. 자, 24번 문제 보죠. 정보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 신청을 한 날로부터 3월 이내 운영규정 정하여 국토교통 승인받아야 한다. 자, 일단 지정 신청한 날이 아니라 지정 받은 날이죠. 자, 그러니까 시점과 날짜를 꼭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번에 거래정보망을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하는 정보유공 유통촉진. 자, 누구 사이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의뢰인 들어가면 안 돼요. 3번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자로 지정받으려면 개업공개사 고현 주된 컴퓨터 용량 성능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컴퓨터 능력이 아닌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컴퓨터 능력이겠죠. 자, 4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한 날이 아니라 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운영하지 않는다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자, 두 군데에서 틀린 거예요.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거래정보 통보한다. 5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이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5번이네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소물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라고 그랬죠. 자, 이번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자, 지정받았습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만 지정받았어요. 지정 취소할 수 있고요. 형벌 자체가 아예 없어요. 형벌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절차, 그 다음 운영규정 정할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지정 절차와 규정에 정할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이야. 자, 조심할 것은 제가 기준이나 요건이나 절차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이 많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만큼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중개대사용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거짓 공개는 뭐 된다? 업무정지. 자, 4번이 맞는 내용이죠. 5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지정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후속 조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6번 다음 신청서의 서류 중 원본을 첨부하는 경우만 못 오는 것은 폐업신고서 원본 들어가야 돼요. 자, 가입비용 신청서에 등록증 4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자격증 4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보증 설정할 때 일단 증서 4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본은 기억 하나만 원본이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개업공개서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